김영훈의 질병백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ADHD 아이가 과제를 할 때 집중 상태를 유지하려면입니다. ADHD 아이가 과제할 때 집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경 관리, 구체적 학습 전략, 긍정적 피드백 제공, 그리고 일관된 루틴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ADHD 아이의 집중 상태와 집중력이 떨어질 때 반복적으로 적용하면 효과적입니다. 각 아이에 맞춘 개별화도 필요합니다. 1. 환경 및 루틴 관리입니다. 조용하고 산만함이 적은 환경에서 과제를 하게 합니다. 포모도로 기법, 25분 집중, 5분 휴식 반복처럼 시간 분할 학습법을 적용하면 정신적 집중 상태를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관된 학습, 루틴을 만들어 같은 시간, 비슷한 방식으로 과제를 하도록 돕습니다. 이 구체적 학습 방법입니다. 과제를 작은 단위로 쪼개서 단계별로 수행하게 합니다. 시각적 보조도구, 그림, 플래시카드, 목록 등을 사용하면 주의 유지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해야 할 일이 항상 잘 보이게 할 일 리스트를 만들어 제공합니다. 3. 동기부여와 피드백입니다. 즉각적인 보상, 작은 칭찬, 좋아하는 활동 등을 사용해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강화합니다. 작은 성공도 구체적으로 칭찬하며 긍정적 역할, 모델링을 합니다. 4. 방해 요인 최소화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휴식 시간에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전자기기는 사용하지 않게 합니다. 짧은 집중 후 반드시 규칙적인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 행동관리 팁입니다. 지시나 규칙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며 예상되는 행동에 대해 미리 설명해 줍니다. 필요시 타임아웃, 정해진 자리나 시간 내 쉬는 시간을 활용해 감정 조절을 돕습니다. 집중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환경 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DHD 아이가 과제를 할 때 주의 집중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환경 변화는 과학적 연구와 임상적 경험에서 여러 가지로 밝혀져 있습니다. 핵심은 자극은 단순하지만 주의 환기는 즉각적으로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ADHD 아이의 알러트 상태를 가장 잘 유지하는 환경은 자극은 단순화하고 과제는 짧게 쪼개며 즉각적인 피드백과 보상을 제공하는 구조화된 환경입니다. 여기에 짧은 운동, 감각 자극과 시각적 단서를 더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1. 물리적 환경입니다. 불필요한 시각, 청각 자극 제거, TV, 스마트폰, 장난감, 시끄러운 소리 등 주의를 분산시키는 요소를 치워야 합니다. 정돈된 작업 공간, 책상 위에 필요한 것, 연필, 교재만 올려두고 색상이나 구조는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조명과 좌석 배치, 밝고 자연광에 가까운 조명이 효과적이고 창가나 복도처럼 시선이 자꾸 움직이는 자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시간 구조화입니다. 짧고 명확한 시간, 블록, 15분 집중 후 5분 휴식처럼 포모도로 방식이 ADHD 아이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즉각적인 시간 피드백, 모래시계, 디지털 타이머, 시각적으로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타이머 등이 알러트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감각 자극 활용입니다. 경미한 운동 자극, 앉아서 계속 과제하는 것보다 짧게 스트레칭 공 주고받기 등으로 신체를 움직이면 알러트 상태가 회복됩니다. 손으로 만지는 작은 도구, 스트레스볼, 작은 퍼즐처럼 과제를 방해하지 않는 수준의 피젯 툴은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배경소리 조절, 백색 소음, 자연소리, 저자극 음악은 오히려 주의 분산을 줄이고 안정된 알러트 상태를 유지하게 돕습니다. 4. 과제 제시 방식입니다. 작게 쪼개기, 긴 과제를 단계별로 나누고 한 단계 완료 후 즉각적인 보상을 주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시각적 단서 활용, 체크리스트, 그림, 색깔로 단계와 성취를 표시하면 뇌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어 알러트 상태가 유지됩니다. 즉각적 피드백, 잘했어, 스티커, 작은 점수판 등 즉시 보상들이 중요합니다. 지연된 보상은 ADHD 아이의 동기 유지를 방해합니다. 5. 정서적 환경입니다.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분위기, 꾸중보다 긍정적 강화가 효과적입니다. 부모 교사의 기대와
지지가 아이의 알ert 상태를 지속시킵니다. 관계적 신호, 눈 맞추기, 가볍게 어깨 두드리기 같은 사회적 단서는 아이가 다시 집중하도록 돕습니다. ADHD 아이에게 효과적인 과제 분할 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DHD 아이에게 효과적인 과제 분할 시간 블록은 일반적인 포모도로 25분 집중 플러스 5분 휴식과는 다소 다릅니다. ADHD 아이는 각성, 알럿, 유지 시간이 짧고 지루함에 빨리 탈락하기 때문에 더 짧은 주기가 권장됩니다. ADHD 아이에게는 짧은 집중 55분과 짧은 휴식 25분 주기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늘릴 수 있지만 시각적 타이머와 즉각적 보상을 함께 사용해야 진짜 효과가 납니다. 1. 연구와 임상 경험을 종합한 권장 시간입니다. 유치원 인라 연장 초등 저학년 2세 집중시간 50분과 휴식시간 3-5분 정도가 좋습니다. 휴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간단히 움직입니다. 스트레칭, 물 마시기, 짧은 성공 경험이 동기 강화의 핵심입니다. 초등고학년 10-12세 집중시간 10-15분과 휴식시간 3-5분 정도가 좋습니다. 시각적 타이머, 체크리스트와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향상됩니다. 과제를 2-3단계로 나눠 각 단계마다 작은 보상을 제공합니다. 중학생 이상 13세 집중시간 15-20분과 휴식시간 5분 정도가 좋습니다. 짧은 시간 블록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점차 집중시간을 늘리는 점진적 훈련이 가능합니다. 단 지루함이 누적되면 바로 탈락하기 때문에 즉각적 피드백, 칭찬, 체크, 스티커이 필수입니다. 듀 효과적인 변형 포모도로 방법입니다. 마이크로 포모도로 10분 집중과 2분 휴식을 4회 반복한 후 큰 휴식, 쇼분을 줍니다. 시각적 도구 필수, 타이머, 모래시계, 색깔 타이머 앱을 활용하여 얼마나 남았는지 눈으로 보게 하는 게 ADHD 뇌에 효과적입니다. 즉각적 보상 연결, 10분 집중하면 스티커 하나, 3라운드 끝나면 10분 놀이 가능 같은 구조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움직임 포함, 휴식 시간은 단순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신체를 움직여 각성 상태를 회복하는 활동, 점프, 짧은 산책, 공놀이입니다. 시각적인 보조도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DHD 아이는 시각적 단서 비주얼 큐를 통해 과제의 흐름을 명확히 보고 현재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확인할 때 집중력이 훨씬 잘 유지됩니다. 뇌의 실행 기능 executive function, 부족을 외부에서 보조해주는 원리입니다. 시각적 보조도구는 ADHD 아이에게 1. 남은 시간을 보여주고 2. 과제를 단계별로 구조화하며 3. 즉각적인 성취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적용하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1. 시간 관리용 시각적 도구입니다. 타이머, 모래시계를 활용해 남은 시간을 숫자가 아닌 색이나 형태로 보여주면 ADHD 아이가 시간 흐름을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려 합니다. 예를 들면 빨간 영역이 줄어들면서 아직 5분 남았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시각적 알람은 종소리 대신 색 변화, 불빛 등으로 휴식 집중 전환을 알려주면 논란 반응이 적고 집중 전환이 매끄럽습니다. 이 과제 구조화 도구입니다. 체크리스트 앤드 완료 표시, 숙제, 준비물 학습 단계를 작게 나누고 완료할 때마다 체크, 성취감을 시각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 교과서 꺼내기, 2. 문제 5개 풀기, 3. 스티커 붙이기입니다. 화이트보드, 포스트잇, 큰 과제를 잘게 쪼개 포스트잇에 쓰고 완료하면 옮기거나 떼는 방식입니다. 시작, 진행, 중, 완료, 칸으로 나누어 과제 흐름을 눈으로 보여줍니다. 3. 동기부여용 시각적 피드백입니다. 스티커, 차트 포인트 보드, 짧은 집중 성공 경험을 누적해서 시각적 진전을 아이가 직접 확인합니다. ADHD 아이는 즉각적인 보상에 반응하기 때문에 작은 시각적 보상, 스티커 하나, 별 하나이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진급 시스템, 캐릭터 자석이나 아이콘을 단계별로 옮기며 다음 단계로 레벨업하는 느낌을 줍니다. 4. 주의 환기 도구입니다. 색깔 코딩, 컬러 코딩, 교재, 파일, 과제별로 색깔을 지정,
빨간 파일은 수학, 파란 파일은 영어처럼 시각적 구분이 빠른 주의 전환을 돕습니다. 그림 아이콘 힌트, 글자 대신 그림 아이콘, 책 아이콘을 독서, 연필 아이콘 쓰기로 표시하면 작업 전환이 쉬워집니다. 즉각적이고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한 보상과 피드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DHD아이는 즉각적이고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한 보상과 피드백에 가장 강하게 반응합니다. 핵심은 작은 과제, 즉각적인 반응, 누적 성취 경험의 선순환을 만드는 것입니다. ADHD아이에게는 과제를 짧게 나누고 즉시 확인 가능한 시각적 보상과 구체적 칭찬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은 성공, 즉각 피드백, 성취 누적, 이 루틴이 뇌 보상 회로를 자극해 집중력과 자기조절 능력을 점점 키워줍니다. 1. 과제 단위, 쪼개기와 즉각 보상입니다. 짧은 과제 설정, 수학 문제집 2쪽 풀기. 완료 후 바로 보상합니다. 단어 5개 쓰기. 끝나자마자 체크 칭찬합니다. 보상 예시, 스티커 하나 붙이기, 포인트 차트에 점수 적립, 작은 간식, 건강한 스낵 한 입. 와, 지금 끝냈구나 라는 즉각적인 칭찬 등이 있습니다. 포인트. ADHD아이는 2주 30분 뒤 보상보다 1년 2분 안에 받는 피드백에 훨씬 더 동기화됩니다. 이 시각적 성취 기록과 연결입니다. 스티커 보드, 차트, 과제 완료 시 스티커를 즉시 붙이게 해서 성취를 눈으로 확인합니다. 일정 개수 모이면 더 큰 보상, 얘 5개는 만화책 읽기 10분을 합니다. 레벨업 방식, 과제 단계마다 캐릭터 자석을 한 칸씩 올립니다. 네가 오늘은 레벨 2까지 갔네 처럼 게임처럼 진행합니다. 샘 구체적 언어 피드백입니다. 과정 칭찬하기, 문제 다 풀었구나 보다. 5분 동안 자리에 앉아 끝까지 문제를 풀었네. 내 집중력이 대단해. 이 좋습니다. 노력 전략에 대한 언급이 자기 효능감을 높입니다. 즉각적 반응하기, 아이가 과제를 끝내면 1분 안에 부모가 피드백합니다. 기다리지 않고 즉시 강화해야 뇌 보상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4. 보상과 휴식의 영예입니다. 마이크로 포모도로 방식, 10분 집중하고 스티커와 3분 휴식. 휴식 시간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 공 던지기, 음악 듣기, 그림 그리기를 선택하게 합니다. 보상과 자기조절 연결. 지금 2단계 끝났으니 잠깐 스트레칭하고 다음 단계로 가자. 보상과 자기관리, 몸 움직임, 휴식을 함께 묶어주면 집중 상태 유지가 쉬워집니다. 장단기 보상 균형입니다. 단기 보상, 작은 스티커, 즉각 칭찬, 간단한 놀이 등이 있습니다. 장기 보상, 스티커 10개 모으면 주말에 특별 활동, 영화관, 공원,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 팁. 단기 보상 없이는 장기 보상 효과가 떨어지므로 반드시 즉각적 보상을 기반으로 장기 보상을 설계합니다. 약물 치료와 행동요법의 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DHD 아이에게서 약물 치료에 메틸페니데이트, 아토목세틴 등과 행동요법을 병행했을 때 과제 집중력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에는 일정한 예상 순서가 있습니다. 이는 뇌의 신경화학적 효과, 즉각적과 학습된 자기조절 기술의 축적, 점진적을 합친 결과입니다. 1단계 약물의 즉각적 효과 수일 이내입니다. 주의 지속시간 증가, 과제 시작이 빨라지고 한 과제를 붙잡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과잉행동, 충동성 감소,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자꾸 일어나거나 말 끊는 행동이 줄어듭니다. 과제 착수 능력 향상, 숙제하자 했을 때 바로 시작하는 비율이 올라갑니다. 이 시기에는 뇌의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조절로 인한 변화가 주요합니다. 2단계 행동요법의 초기 적용, 수주 이내입니다. 외부 구조에 더 잘 반응, 체크리스트, 타이머, 스티커 보상에 대한 반응이 약물 덕분에 강화됩니다. 작은 성공 경험의 축적, 과제를 끝내고 보상을 받는 루틴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자기조절의 외부화, 부모, 교사가 주는 시각적 단서와 즉각적 피드백에 따라 집중이 유지됩니다. 약물이 주의력 기반을 마련하고 행동요법이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심어주는 단계입니다. 3.
3단계 자기조절 기술의 학습 수개월입니다. 내적 보상 활용 증가, 스티커 붙이니까 좋다에서 끝내니까 기분이 좋다로 점차 내면화됩니다. 예측적 사고 발달, 지금 끝내면 나중에 편하다. 같은 결과 예측이 조금씩 가능해집니다. 과제 전환 능력 개선, 중간에 산만해져도 다시 과제로 복귀하는 능력이 점차 올라갑니다. 이 시기부터는 행동요법이 습관화되어 약물 복용 효과와 시너지 발생시킵니다. 4단계 장기적 유지와 일반화, 6개월 1년 이상입니다. 집중력의 자동화, 매번 외부 단서가 없어도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활용합니다. 다른 환경으로 일반화, 학교, 학원, 가정 등 다양한 상황에서 집중 유지력이 향상됩니다. 자기 효능감 상승, 나는 할 수 있다. 는 경험이 쌓이면서 불안 회피 행동이 감소합니다. 약물은 여전히 보조 역할을 하지만 행동요법에서 배운 자기조절 전략이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습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